유영아 씨가 4월 1일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 장면을 지켜보았는데 좀 처음부터 마스크를 벗고 씩씩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원래 목소리가 그렇게 전달력이 좋은 목소리도 아니고 그랬었던 것인데, 사실은 유영아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내내 참 힘겨워한다, 그런 것을 다들 느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정말 소심하게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다고 하면서 좀 배시시 웃으면서 그렇게 마스크를 벗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 천상 저 사람은 좀 얌전한 사람이 아닌가, 또 이런 소위 정치판이라고 하는 곳에 나서기에는 좀 본인이 맞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가. 물론 지금까지 수차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도전은 했었는데 계속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자기 자신이 대구에서 계속 대구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고 대구 사람들하고 같이 고락을 같이 하지도 않았고 했던 것이 마음에 캥겼던 모양입니다. 그는 자기가 1973년에 대구에 이제 어린 시절에 좀 있었는데, 그때 대구를 떠나서 서울 경기에서 거의 49년 그 정도를 지내다가 이번에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기회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구시장 출마는 박근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유영아 씨의 그 기자회견 내용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장에 나가겠다. 유영아 씨가 그 말은 했지만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는 대단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뉴스에 따르면 상당히 유력하다고 하는 홍의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이번 대구시장 선거가 과열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주 험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대구 정치판은 가히 시궁창이 되어가고 있다. 총선 때 홍준표는 두더지처럼 기어 들어오더니 김재원은 날파리처럼 날아 들어온다. 대선 때는 이재명이 박창달을 밀어 넣더니 급기야 대구시장 선거에는 박근혜도 유영하를 밀어 넣었다. 이 사람이야 물론 호의적인 인물이 아니니까 이렇게 거칠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한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이 소위 친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걸고 표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영아 씨가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후원회 회장을 맡아주시기로 했다. 이렇게 밝힌 것이 지금 화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근래 또 몇 해 전 일까지 돌이켜보면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 씨를 이번에는 대구시장으로 미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그렇게 믿어지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지난 3월 24일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 또 집에 돌아온 소감, 이런 거를 밝힌 그 내용 중에 바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대목이 유영아 씨를 가리킨 것인가 하고 보면은 그것은 너무 간극이 큽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남겨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것은 윤석열 당선자에게 보내는 뜻인가? 그렇게 풀이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영아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일체의 어떤 나쁜 감정도 드러낸 적이 없다. 그런데 질문이 윤석열 당선자에게 어떤 감정의 앙금이 있느냐고 한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유영아 씨는 그런 게 없다고 한 게 되어버립니다. 그의 말은. 따라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많은 꿈은 윤석열 당선자가 이룰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구나. 그렇게 풀이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희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재들이 대구를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박근혜 대통령이 돕겠다. 이렇게 범위를 상당히 압축해서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영아 씨가 대구시장에 출마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해주겠다. 그러면 이 부분이 좀 맞아 들어간다.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 후원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가한 그런 직책이 아닙니다. 서류상 그냥 이름만 걸어 놓는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발로 뛰어야 하는, 몸을 직접 움직이면서 대중 속으로 뛰어들어서 도와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선 이제 한 가지를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유영아 씨를 좋은 인재,
대구 시장으로 밀고 있을 수 있구나. 이것은 이제 결론은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조금 과거로 가보면 2020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아 씨를 그 선거에 나가도록 그렇게 밀었다, 지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3월 18일에 그러한 뉴스가 나와 있고, 물론 그보다 조금 일찍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은 뉴스로 보도가 됐습니다.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유영아 씨가 2020년 3월 4일에 언론에 공개한 겁니다. 제 내용이 이랬습니다. 기존 거대 정당, 그러니까 이제 미래통합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단합해서 여권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달라,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3월 18일자 중앙일보에서 유영아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편지에서 미래통합당에 힘을 실어줬다, 이제 이런 뉴스가 보도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유영아 씨가 한 말도 언론을 통해서 널리 전파가 됐습니다. 유영아 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그 옥중 메시지가 각 정파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영아 당신이 미래한국당에 입당을 하고 그리고 공천 신청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 물론 유영아 씨의 말이라고 하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과연 바로 다음 날인 3월 5일에 유영아 씨는 그때 그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이라고 하는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열흘쯤 뒤에 유영아 씨가 3월 16일에 자기가 탈락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보게 됐는데 자기가 떨어졌다. 그게 3월 16일이고 유영아 씨 말이 바로 다음 날인 3월 17일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갔답니다. 3월 17일 오전에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그때 수감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을 접견해서 탈락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을 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편지까지 써서 줬는데 그게 다 헛일이었구나 하면서 게다가 도와주려는 카드, 그 도와주려는 카드를 능욕당했다. 아주 능욕이라는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이 도와주려는 카드는 유영아 씨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여러 뉴스에서 그 괄호 속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고 했던 이 효과는 이제는 소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2번 칼질을 당한 것이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3월 17일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3월 18일에 이게 뉴스로 쫙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 편지는 그 태극기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을 찍어라 이렇게 언론에서는 풀이를 했었는데 결국 3월 18일에 태극기는 미래통합당을 찍지 마라. 이제 이런 메시지가 다시 나온 것으로 됩니다. 아무튼 그때는 이 정도로 아주 불쾌해할 정도로 유영아 씨의 그 선거를 지지했구나, 국회의원 출마를 지지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3월 5일의 그 사전투표입니다. 유영아 씨를 이렇게 밀었는데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안 해줬다. 그러니까 3월 18일자로 이제 내가 미래통합당을 밀어주라고 한 효과는 소멸된 것이다. 태극기는 미래통합당을 찍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내보낸 거 아닙니까? 유영아 씨의 말이지만. 그랬는데 3월 5일 그때는 뭐냐면 그때 유영아 씨가 또 대구 보궐선거에 공천받으려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이때 나올 거다, 이때 나올 거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대구 보궐선거 공천이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할 때 민주당 색깔인 파란 옷을 입고 나가서 투표를 했다. 사진도 나오지 않았는데 유영아 씨 본인의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딱 한 군데에서 그 투표를 지켜보는 사람이 내가 봤다고 하는 그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 파란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 아주 그냥 그게 얼마나 센세이셔널한 소식입니까? 그 전체 그 언론마다 다 다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때 왜 파란 옷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왠지 답을 본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3월 18일의 유영아 씨의 그 인터뷰 그거하고 판박이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윤석열 당선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사저로 찾아뵙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영아 씨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고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를 보기로 하자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리마연 방송을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몸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유영아 씨의 후원회장을 맡겠다고 이야기했다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경력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후원회장을 하면 무슨 일을 얼마나 할지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할 자신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지금도 몸이 완전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자의 방문을 왜 막았을까? 그리고 보면은 혹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또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이 아닌가. 유영하 씨를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윤석열 당선자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만나는 공천이라는 것이 그 두 사람의 만남의 조건이 되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벌써 전력이 2번이나 있으니까. 윤석열 당선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제 5월 10일 취임식에 초청을 해서 거기 취임식에 오시라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윤석열 당선자로서는 이번 취임식이 참 이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지금 상태에서 취임식을 한다고 하면은 그 취임식장에 전직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한 명만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또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가둬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10일 취임식을 문재인 대통령 앉혀놓고 윤석열 당선자가 할 거냐. 그런 면에서는 참 마음이 좀 찜찜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밖에서 가장 가깝다는 유영하 씨가 박근혜 대통령은 몸이 온전치 않다.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는 것도 어렵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서 그게 또 그렇게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 그 미붕책으로 그러면은 대통령은 아니어도 권한대행을 했던 분들을 모시면 어떻겠느냐 해서 뭐 고건 씨라든지 황교안 씨라든지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문재인 씨만 앉아있게 되면 둘이 어떤 관계냐 소리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하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 또 이 고건 씨나 황교안 씨를 이제 같이 이렇게 앉혀놓고 취임식을 하는 것이 그나마 복이 나을 거다. 이제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 이 대구시장 예비후보자 후원에는 이진숙 후원에 하나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그 설립 운영되는 단체인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후원회장이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서 들여다보면 유영하의 후원회장으로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 있게 되고 전 국민이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후원회의 지정권자는 유영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후원회장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고 그것이 공시가 돼버린다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박근혜 씨는 이때는 박근혜 씨는
유영하 후보의 후원회장 출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어떤 유명한 정치인의 후원회장이면 그 정치인의 이름에 대해서 자기의 그 후광으로 삼지 않습니까? 이거를 영광으로 알고 이게 이제 그렇게 될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유영하 씨가 낙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자들이 볼 때는 후원회장이든 뭐든 이게 정치인 박근혜의 첫 번째 정치 복귀다. 이래서 기쁜 마음으로 지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영하 씨가 낙선을 함으로써 정치인 박근혜의 정치 복귀, 그 첫걸음이 그냥 좌절돼 버리고 실패해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그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자신의 명예 회복입니다.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이 되는 거. 이게 이제 명예 회복이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그래서 김재원 씨도 이 명예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 이제 핵심을 파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재심도 그것도 좀 힘이 빠져버린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의 정치력 이런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영하 씨를 밀었다가 그냥 풀썩 주저앉았다 그러면 이제 박근혜도 이제 한물 같구나, 별거 아니구나. 지난번에도 실패했는데 또 그렇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거,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유영하 씨도 채널A에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재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은 자신이 대구시장 출마하겠다고 하면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 재심은 유영하는 손 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강용석은 어떤가? 강용석 씨도 정치한다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재심은 맞지 않을 겁니다. 그거를 자기 사무실에서 알바하는 변호사들에게 맡겨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이 명예회복, 이 재심을 유영하 변호사나 강용석 변호사는 안 맡겠다고 이제 밝힌 겁니다. 누구보다도 그 재심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 삶이 더 중요하니까 그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참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래저래 손해가 막심한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라고 한다면 이런 사실 가능성이 참 없는 박근혜 후원회장이라는 거 빼고는 메리트가 없는 유영하 씨에게 승부를 걸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당선 가능성이 있는 홍준표에게 승부를 거는 게 그게 낫지 않겠는가? 그게 박근혜다운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를 정치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무리해가면서 이렇게 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2020년부터 듣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부 유영아 씨 말이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영아 씨의 말이 진짜냐, 아니면 그냥 본인이 그렇게 지어낸 거냐, 이렇게 국민들이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의문은 쉽게 풀 수 있는 것이죠.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로 이렇게 유영아 씨를 대구시장 깜이다, 그렇게 보고 대구시장으로 밀고 있다면 이번 주 안에 후원회장 박근혜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도의 거물급 정치인이 후원회장을 맡으면 그런 아주 큰 그런 기자회견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유영아 씨 말만 가지고 믿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활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후원회장은 후원의 행사를 주관하고 사람들을 두루 만나러 다니고 후원금을 모집하고 그래야 하는 것인데, 사실이라면 이제 또 시간도 빠듯하고 본인도 말하자면 경력 단절 기간이 있었으니까 더 일찍 나와서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활발한 활동을 이번 주 말이라도 즉각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대구 시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영아 씨가 대구시장 나온다고 기자회견 했을 때 언론에서 보도해주고 사람들이 정말이야 하고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은 유영아 씨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활동을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선거에 출마한다고 기자회견을 한 유영아 씨 자신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띄워주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사람들 앞에 나가야 할 명분이 생겼으니까 또 예전처럼 나가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기를 박근혜 대통령도 바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후원회장을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선거운동하고 예전처럼 시장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니까 잘 됐다 싶습니다. 이제는 좀 밖에서 여러 가지 가림막을 쳐놓고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 이웃으로 다시 볼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달성에 입주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떡도 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옛날식으로 진짜 가까운 데서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한 그런 시그널인가? 다 주워 담아 보자면 정말인가 싶은 것들은
지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유영아를 밀어주십시오 하고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고 그런 게 이제 계속 밖으로 나오고 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이게 진짜냐, 유영아 씨가 혼자 준비한 거냐, 이런 이제 의문들은 뭐 순식간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방송에서 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유영아 씨에게 출마를 결심하는데 여기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이 나온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 있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마해라 이렇게 했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유영아 씨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나는 그만뒀을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장 선거의 후원회장을 맡아주시기로 했다. 그러니까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또 보이죠. 그래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유영아 씨를 대구시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이제 관건은 그겁니다. 사람들 앞에 진짜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유영아 씨는 여기서 좀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곧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부탁드릴 메시지를 알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접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척 나오면 되는데 사실 지금 사저 앞에도 안 나오고 있는 형편인데 밖에 나와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또 2차 질문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 씨의 유세 현장에 직접 나와서 같이 선거운동 할 거냐 이러니까 그렇게 직접 여러분이 박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여러분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뭔지는 알 수 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간접화법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들어있는 한겨레 신문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유영아 씨가 최근에 집을 대구 수성구로 옮겼고 유영아 씨 그 대구시장 출마 기자회견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달성군 집 건너편에 사무실을 차린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김세의도 참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영아 씨는 그래 박근혜 대통령은 그럼 지금 뭐 하시냐 이러니까 회고록을 집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책을 쓰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또 국민들은 그것도 김규나 씨하고 이렇게 대충 대필해서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회고록 집필을 그냥 책장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야말로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답게 좀 천박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정치인의 회고록은 소설가가 대필할 수 없습니다. 뭐 이문열 작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양반은 그냥 소설가라고 하기는 그렇고 정치계에서 오래 머물렀다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정치인의 회고록은 정치인들이 써야 되는 거다. 같이 도와서 그냥 돈 벌자고 쓰면은 그냥 쓰레기다. 새삼스럽게 몸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연이어 책을 만들어서 밖에서 볼 때는 계속 책 장사를 한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필하지 못하는 거다. 이용해 먹는 거다 소리가 이래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박근혜 이야기 다 나왔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내가 후원회장을 한다. 그리고 나의 계획은 이것이고 며칠은 어디서 행사하고 누구를 만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대구시정 같은 이런 거 행정에 대해서 거의 백지 상태, 문맹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유영아 씨. 옛날에 어디에서 무슨 일 좀 해봤다 하는 것은 시대도 다르고, 그리고 그것은 경력으로 내세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도 대구시장 만들겠다고 한다면은 직접 나와서 선거운동을 도맡아 해줘야 할 거다. 또한 이것은 당선 여부만이 아니고 유영아 씨의 그 말이 사실인가 여부도 밝혀주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그 자리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답변을 하면서 풀어주고, 사실 우리가 근 5년 동안 이 정도를 자유자재로 하는 정치인을 통 못 보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비록 후원회장이지만 그런 열정적인 선거운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